안녕하세요. 성견타임즈입니다. 저희 우선 스위스홍범 측의 대표 커뮤니티 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보다 많은 학우들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3분간 질의 시간에 학생의 사업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물들을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이 학우들의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홍보물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게시하실 것인데 단순히 학생의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시설 커뮤니티에 게시한다고 해서 많은 학우들이 커뮤니티에 편입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학우들이 안내 및 홍보물 공지를 읽는 것 외에도 커뮤니티의 기능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조금 빠르셔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학우들이 안내 및 홍보물 공지를 읽는 것 이외에도 커뮤니티의 기능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새로운 커뮤니티의 구축에 대한 의의성을 일단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에브리타임이나 뭐 예를 들면 배워서 남주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대사랑도 있고요. 어디론가 다 학우들이 다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강 신청을 할 때 정보를 얻으려면 배워서 남주자도 보고 에브리타임도 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에서 불편함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자 약간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성균관대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았은 성균관대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했던 적은 성대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대사랑에서 기존에 좀 가졌던 문제점들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성균관대 주체적으로 총학생회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저희가 이 공약을 저희가 세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페이스북에 사업들을 모두 이렇게 홍보를 할 건데 이게 과연 커뮤니티에 어떻게 유입이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거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라는 이런 홍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런 사업을 예를 들면 뭐 스윗하트를 진행한다. 그럼 스윗하트를 실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약간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도 데이터가 처음에는 부족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우들이 이거 너무 새 거라서 들어와도 뭐가 없어 분명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차차 개선하면서 저희 커뮤니티에 계속 학우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 저희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정보 교환 외에도 생각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책을 중고로 많이 사요. 그런데 전공책을 중고로 살 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게 배워서 남주자에 올릴 때도 있고 에브리타임 올릴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책이 이 사이트엔 있는데 저 사이트엔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학우들의 유입을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대표 커뮤니티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아까 상대방 측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커뮤니티 개요 중에 강의 교환이라는 표현이 강의를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의 내용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음지에서 교환되는 것들을 양지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을 교환하는 것이 기존의 음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음지에서 교환된 것들을 양지화하겠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우선 의문이 들고요. 강의 자체를 교환하는 것을 지향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외에 음지에서 교환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족보 공유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우들의 족보 교환에 대한 스위스홍범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강의교환이라는 그 파트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좀 안 됐던 부분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개요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 그 지금 개요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딱 저희가 명시를 해놓은 건 아니고 이것도 저희 가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될 여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말씀하셨던 게 강의교환 부분을 그러니까 음지화에서 양지화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족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족보라는 그것을 학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화 내리는지가 저는 일단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족보는 뭔가 이제 교수님께서 전에 뭐 냈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족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지화에서 양지화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대과랑 측의 인자교류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자교류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학우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까지 신청하는 학우들이 많을지 궁금하고요. LC를 운영하는 것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부를 배정하지 않고 굳이 신청을 받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캠과 자가캠의 신청 비율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수요를 다 받아서 비율이 맞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특정 기준이나 사유로 비율을 맞추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이 인자교류전 활성화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성큼의 설문조사를 보면 인자교류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 무엇보다 인자셔틀 운행 부족, 또 함께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서 등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인자교류전을 활성화하면 또 인사캠과 자가캠의 진정한 교류가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왜 신청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저희 인터뷰는 학생들의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인터뷰를 저희가 그냥 그 장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교류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그들을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이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다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인자 셔틀 부족과 이제 수업을 같이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자 셔틀에 대한 그래서 저희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인자 셔틀을 2시 반 이후에도 이제 증차를 해서 율전과 명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추가로 저희가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도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서 서로가 같은 공간은 아니어도 서로가 같은 팀플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은 교수님과 이제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도 이제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이 인자 교류 전으로만 인자 교류를 하는 게 아닌 이제 다방면으로 인자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인자 교류전이라는 이 지금 딱 한 줄의 공약은 어떤 이벤트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그 인문캠과 자가캠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짜놓은 것은 가안이고
수가 맞지 않았을 때는 조를 저희가 구성할 때 성비 그리고 인원수, 캠퍼스별로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할 때 자체가 만약에 인사캠에선 조금 신청하고 자가캠에선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한 그룹에 자가캠만 많고 인사캠은 적다면 선본 측에서 생각하시는 활성화된 인자 교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율에 대해서는 인문캠과 자바캠 모두 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행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참여를 시키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측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인사캠과 자가캠에서 이런 인자 교류를 호소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있고 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싶은 행사를 만들고 이걸 홍보를 잘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스윗 측의 1,500안 교류 확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대한 멘토링과 성대한 다음을 1,500안 교류 확대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두 행사 모두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렇다면 얼마나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런 운영이 가능할지, 그리고 학우들과 선배들께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총동문회 등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논의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책 자료집에는 학생들이 가장 만나 뵙고 싶었던 선배님들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요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성대한 밤의 경우는 소규모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성대한 네트워링과는 달리 제대로 된 컨텐츠가 없다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조금 기셔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행사 모두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얼마나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런 주기적인 운영이 가능할지고요. 만약에 이게 총동문회와 같이 논의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선배님에 대한 수요 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와 제대로 된 컨텐츠, 성대한 밤의 경우 제대로 된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성대한 밤이라는 행사를 일시적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연례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디테일한 상황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학생들의 사전 수요 조사와 저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발전 협력팀을 통하여 총동문회와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부산 동문회에서 세계 성균인 대회가 11월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상황과 분위기를 모아 총동문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흔쾌히 참여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각 단과대별로 동아리별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경제대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성대한 밤이라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대바람 측에 찾아가는 총학생회 그리고 성대인들의 바람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캠 총학생회의 페이스북 응답 속도도 빠른 편이고
예산안과 공약 이행 여부, 사업 계획서 등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하고 계신 사업 보고나 건의 방식에 대한 공약이 기존의 상황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익명 부스, 익명 건의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총학생회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기존 총학생회에서 사업 보고를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찾아가는 총학생회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어떤 사업 보고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저희 정책에 대하여 홍보하고 저희가 직접 학우들을 찾아가서 어떤 총학생회 운영을 함으로써 총학생회 상주 운영을 함으로써 회장단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니면 혹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다, 이것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존의 방식이 단순하게 페이스북이나 어떤 공지체계에 공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공지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학우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소통,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총학생회실이라는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네, 익명 부스 또한 찾아가는 총학생회실과 비슷한 기조인데요. 찾아가는 총학생회도 직접 학우들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1대1 익명 부스함도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익명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총학생회장단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에 찾아가는 총학생회실에서 총학생회의 사업과 정보들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에 대한 전달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일 텐데, 이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즐겁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보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전달이 일단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재밌게 다가가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성대바람의 기조와도 많이 비슷한데요. 이 정보를 저희가 이제 학우들에게 던지는 식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진짜 학우들도 뭔가 재밌어서라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정보 전달이 저희가 그냥 전달을 하는 거가 아니라 정말 읽으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위스본 측의 달콤 멤버십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콤 멤버십 관련해서는 기존 제휴업체 유지 및 신규 제휴업체 확충을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제휴업체 전부를 유지할 계획이신지, 그렇다면 확인이 모두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규 제휴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추후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달콤 멤버십에 나 있는 성큼 멤버십 지도는 작년에 제가 직접 가게들을 찾아가서 제휴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휴를 맺었던 업체들과 다시 컨택을 하여서 다시 맺 건지 아니면 내용을 바꿀 건지 아니면 이번에 맺지 않을 건지를 컨택할 수 있고요. 신규 제휴에서 어떤 업체와 컨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새로운 업체들에게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업체와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안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며 또한 저희 간식 배부나 이럴 때 리플렛을 나눠주어서 하루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방면으로 이 달콤 멤버십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명률이 장학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개설이나 폐지는 학우들에게 민감한 사항 중 하나며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때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만 소외할 것으로 보이는 명예리 장학금은 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장학금은 저희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이제 기존 형태인 이제 등록금에서 면제하는 형태의 장학금이 아닌 저희가 이제 명률이 이모티콘을 팔아서 그 수익성을 이제 학우들에게 환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공약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혜 받는 학우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학우들은 저희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의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교통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나?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생활비나 혹은 기타 여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비라는 것은 정말 그 사용처에 있어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교통비라는 것은 이제 대중교통 카드라는 것, 대중교통 안심카드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과 그 다음에 그 외부적인 교통에 대한 것 이외에서는 사용이 결제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3개월 정도의 이제 저희가 내역을 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토대로 해서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장 교통비를 많이 쓰는 학우에게 저희가 전달하는 식의 장학금 혹은 이제 지원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학생들에게서 얻는 수익금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교통비는 확정이고 그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 나올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지 않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 교통비라는 것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왜 교통비로 하였냐라고 하면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면제를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생활비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비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항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형화된 기준으로 정형화된 무언가 틀로서 악용할 소지가 없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명예리 이모티콘 수익금으로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였을 때 이것이 교통비가 저희가 생각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그러한 항목 저희가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였고 부수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교통비가 전체 성균관대생이 신청을 하여서 사연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전체 학생들이고 또한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비로 이제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의 이제 수익성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 정도면 생활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 수익성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학우들의 의견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생활비를 통해서 이제 교통비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수익성이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저희의 이제 가설과 많이 달라지게 되면 저희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대모험 측의 TEDx 강연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EDx는 이미 서울대나 서강대 등 타 대학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고 학우들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인데요. 학우들과 함께 강연 계획부터 라이선스 취득 과정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학우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라이선스 취득 과정은 학교 혹은 지역 전형 중 어느 전형으로 신청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 과정에서 서류, 홈페이지, 면접이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선스 취득 과정에 서류나 홈페이지, 면접이란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우리 학교가 현재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 계획부터 라이선스 취득 과정까지 학우 여러분과 함께 기획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학생회 주도로 하여서 TEDx 기획단을 저희가 꾸려서 그 기획단으로 통해서 저희가 총학생회 주도하에 이 기획단이 TEDx를 꾸려나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균관대학교도 과거에 TEDx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우를 벤치마킹 하여서 이 라이센스 취득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라이선스 취득 후에 행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상대 출신의 명사를 초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강연자로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강연자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기획단이 만들어진 후에 기획단을 통해서 학우들이 성대 출신 연사들의 초청을 원하는지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연설을 원하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기획단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규타임님 질문 끝나셨나요?